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3장 카툰 카레지 분자 세포 생물학 3장 세포막과 세포막 안팎으로의 물질 수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성분 잘 아시듯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세포는 일종의 3차원 수영장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핵, 포함 세포 소기관들이 둥둥 떠 있는 곳. 사실 굉장히 널널하게 그렸는데 여기 사실 굉장히 다른 분자들도 많고 예전에 서울에 동대문에 오뚜기 수영장 또 자꾸 얘네를 얘기하네. 오뚜기 수영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제 여름에 가면은 그때는 롯데월드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거의 모든 70 네, 학생들이 방학이면 거기 갔었는데 완전히 아폴로 눈병의 창골 지역이었죠. 정말 물 반 사람 반. 어떻게 그런 데서 수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세포는 분자들과 여러 가지 세포의 소기관 것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널널하게 그렸는데 거의 그러한 물 반 사람 반 수영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에 모양을 보여주려고 세포를 뚜껑을 잘라낸 거죠. 저 세포 표면에 안테나 있는 건 뭘까 이거? 당단백질 세포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는 그죠? 물론 마이토콘드리아도 반자른 모양으로 그렸지요. 세포는 3차원 수영장, 핵 포함 세포 소기관들이 둥둥 떠 있는 곳. 자, 지난번 챕터에서 본 그림이죠. 세포는 3차원 수영장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물하고 친한 친수성 세포 내 구성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소수성인 하이드로포빅한 즉 물하고 안 친한 지질 중에서도 양친매성 앰피패틱한 분자인 인지질 이중막으로 세포막을 구성해서 다음처럼 뺑 둘러싸야 된다. 그렇겠죠? 자, 세포막의 기능. 영어라서 또 영어 울렁증 나죠. 그렇죠? Define the boundary. 세포의 가장자리, 바운더리를 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한 기능의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여기는 밖으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여기는 특별한 마이토콘드리아로서의 기능,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프로테인. 세포 안쪽에는 여러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쓰기 위한 뉴트리언트, 영양물질 같은 것들이 여기 육각형으로 그렸으니까 탄수화물이겠죠.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나간다. 그리고 이온 같은 것들은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에서의 기능이 서로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하게 해준다. 그러죠? 그런 것들 기능. 그리고 리셉터, 세포 표면에 리셉터, 수용체가 존재해서 아까 제가 이 앞에서 어떻게 그렸죠? 여기 이렇게 세포 표면의 일종의 리셉터죠. 세포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기 위한 일종의 안테나 같은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 세포 외부로부터 특정 신호 등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신호가 어떤 형태로 올까요? 그렇죠? 다른 분자의 형태로 와서 세포 표면에 있는 리셉터 프로테인 여기 딱 결합하게 되면 이게 신호가 세포 안으로,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provide mechanism for cell-to-cell communication. 세포는 혼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세포랑 서로 붙어 있는데 그 세포와 세포 간의 연락도 셀 멤브레인, 세포막에서 일어난다. 이거 마이크를 안 켠 거 아닐까 갑자기 불안해. 켰네요. 자, 멤브레인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드로포빅한 인테리어 멤브레인 안쪽은 하이드로포빅 소수성이기 때문에 바깥쪽의 물과 안쪽의 물을 잘 섞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플라스마 멤브레인, 세포막이라는 뜻이죠. 얘네들은 조절한다. 뭘 조절해요? 세포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질들의 수송을 조절한다. 인트라셀룰러 멤브레인, 이게 무슨 소리야? 세포 안에 이렇게 또 멤브레인이 있는 거죠.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이런 것들도 다 미토콘드리아 막 이런 것들도 다 인트라셀룰라. 인트라 그러면 뭐야? 안쪽이라는 뜻이죠. 안쪽에 있는 멤브레인. 컴파트멘탈라이즈.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서랍 같은 거 보면은 서랍 내부 구획하는 것들이 있죠. 섞이지 않게 그런 것들. 얘네들은 누가만 가지고 있다? 유캐리오틱 셀, 진핵세포만 가지고 있다. 원핵세포, 박테리아는 저런 거 없어요.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세포가.
세포는 specific function,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엔자임들, 효소들이 세포 안의 올가넬에 뭐 ER,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 소포체, 골지체, 라이소좀 이런 것에 각각 ER 특이적인 엔자임, 골지 특이적인 효소, 라이소좀 특이적인 엔자임 효소, 엔자임 효소 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often used as markers during the isolation of organelle.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세포를 분획을 해서 세포를 막 깨요. 막 믹서기에 넣고 막 갈고 그러면은 물론 완전히 너무 세게 갈면은 이 안에 있는 올가넬 같은 것도 세포의 소기관도 다 터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튜브 안에다 뭐 막사사발 넣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넣고 적당한 버퍼에다 갈면은 핵은 핵대로 있고 뭐 멤브레인은 멤브레인대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뭐 원심 분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핵은 핵끼리 모으고 마이토콘드리아는 마이토콘드리아끼리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튜브 안에다 각각 따로 놓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마이토콘드리아 굉장히 많이. 그런데 이걸 뭐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게 과연 그냥 액체로만 보일 테니까 튜브 안에 들어있는 액체로만 보일 테니까 이게 과연 뭐 마이토콘드리아 들어있는 튜브인지 핵이 들어있는 튜브인지 라이소점이 들어있는 튜브인지 퍼럭스점이 들어있는 튜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있는 특정 효소의 활성을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재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특정 효소 활성이 많이 나타나면 이 튜브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구나 하고 그런 걸 알게 되는 거겠죠.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들어있구나. 그죠? 자, 멤브레인은 또한 regulate the transport of solutes. 용질들의 transport, 수송을 도와준다. into and out of cells. 세포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자, 이 수송에는 이거 뭐 고등학교 생물에도 잘 나오는 건데 네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있죠. diffusion, 확산인데 단순 확산. 그리고 facilitate diffusion, 촉진 확산. 누가 도와주는 거? 도움이 단백질이 도와주는 거. 자, active transport. active transport는 뭐야? 액티브 트랜스포트, 농도 구배에 역행해서 확산이란 건 어때요? 농도가 용질의 농도가 솔루트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흐르죠. 하지만 반대로 필요할 때도 있죠. 그죠? 세포 안에 영양분이 글루코스 컨센트레이션이 높지만 바깥쪽보다 높지만 세포는 가능하면 바깥에 있는 농도 구배에 역행해서 구배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 생명과학자들은 워낙 자연스럽게 쓰는데 그레디언트라는 뜻이죠. 농도의 차이.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유식하신 문과 교수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굉장히 국문학과 그런 분들도 이걸 잘 안 쓰는 그런 단어인가 봐요. 구배, 농도 구배 그러면 concentration gradient, 농도의 차이인데 계단식으로 확 차이 난다기보다는 뭐 9배 뭐 약간 이렇게 그레디언트 뭐 천천히 뭐 9배가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확 차이 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상관없이 농도의 차이를 9배라고들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는 좀 때로 한꺼번에 여러 개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세포막의 함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 또한 아까 뭐 그랬었죠?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 표면에 이렇게 안테나가 있었죠. 안테나는 실제로 예전 단독주택에 있던 TV 안테나,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TV를 보지만 예전에는 전파 신호를 받아들였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스를 받아들여가지고 TV를 봤었는데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안테나와 같은 리셉터들은 전파를 받는 게 아니라 분자들, 작은 신호 전달 물질들을 여기 결합시키면 세포 안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그걸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 시그널링 몰레큘, 라이간드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보다 큰 분자에 결합해서 이 큰 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작은 분자들을 우리가 라이간드라고 불러요. 라이간드는 뭐 단백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그런 지질일 수도 있고, 또 뭐 아니면 아주 작은 그보다 더 작은 몰레큘일 수도 있고. 이게 꼭 세포 표면에 수용체에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커다란 효소에 결합해서 효소의 스위치를 오프, 온, 껐다 켰다 하는 이러한 효소의 알로스테릭 결합
조절 물질도 리간드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사전적 정의는 자기보다 큰 대개는 단백질, 효소에 결합하여 그 단백질 또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을 우리가 라이간드라고 한다. 그렇죠? 세포 멤브레인은 생체막은 mediate cell-to-cell communication, 세포와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또한 촉진한다. 그렇죠? 대부분의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주변 세포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갭 정션, 간극 연접이라는 이 일종의 파이프가 두 세포 사이에 박혀 있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물질 교환하기 싫을 때는 이 간극 연접을 닫아놓기도 하죠. 구멍을 닫기도 해요. 그래서 사이토플라스믹 커넥션, 세포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t least some cellular components, 세포 안에 내부 물질들이 조금씩 서로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provided by gap junction, gap junction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동물 세포의 경우 우리가 gap junction, 우리나라 말로는 간극 junction, 연접이라고 하고요. 간극 연접. 식물의 경우는 플라스모데스마타라고 부른다. 플라스모데스마타. 자, 세포 밖도 물이고 세포 안도 물이다. 물이니까 파란색으로 써야지.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아니라 다 세포 밖도 물이고 세포 안도 물이기 때문에 물과 안 섞이는 소수성 부분을 가진 분자인 포스폴리피드, 인지질을 사용하는데 인지질은 양친매성이죠. 요 대가리 부분, 콩나물 대가리 부분은 친수성, 하이드로필릭하고 요 꼬리 부분은 하이드로포빅하죠. 그래서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꼬리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물하고 친한 대가리 부분은 바깥으로 물 쪽으로 내밀고 있죠. 이 공간은 사실 진공이에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로 통과하는 분자들이 잠시 존재하고 이 안에 존재하는 뭐 단백질, 밖에 있는 단백질들은 있지만 물 분자가 안 들어와서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은 에센셜리 뭐다? 인지질 이중막, 리피드 바이레이어,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부른다. 자, 세포막은 인지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포막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는 단백질도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그렇죠. 인지질만 있으면은 인지질 자체는 별로 기능이 없어요. 세포 안에서 많은 기능을 하는 것들은 대개 다 뭐다? 단백질이다. 뭐 이렇게 부정형으로 제가 그린 거는 대개 다 단백질들이에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막을 관통하는 단백질. 세포막이 관통해서 있어요. 관통해서 있어요. 이런 녀석이 있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인티그럴 프로테인, 내재 단백질. 반면에 이렇게 주변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페리퍼럴 프로테인, 페리퍼럴 막 주변 단백질, 페리페럴 프로테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페리페럴 프로테인, 막 주변 단백질. 세포막은 마치 바다에 빙산이 둥둥 떠다니듯이, 이건 제가 색칠 안 했는데 디자이너한테 한 페이지 3,000원씩 주고 시켰었는데 이거 왜 바다를 이렇게 똥물가루 칠을 했을까? 지질의 바다에, 인지질의 바다라서, 그쵸, 인지질의 바다에 단백질이 모자이크 발음하는 거 들어보면 모자이크 그러는데 우리나라 발음은 모자이크죠. 모자이크, 단백질과 지질이 모자이크 형태로 섞여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유동 모자이크 모델,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부른다. 자, 조나탄 싱어, 가르트 니콜슨, 이 두 사람이 싱어 앤 니콜슨 모델이라는 세포막 모델을 갖다 주창했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물론 세포막 단백질은 세포 내 여러 가지 구조물 때문에 바다의 빙산처럼, 바다의 빙산은 가로막는 것만 없으면 타이타닉호가 가로막지만 않으면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보장이 된다.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 저번 챕터에서 배웠던 뭐죠? 우리 리피드 래프트라는 게 포스포리피드가 일종의 인지질의 바다처럼 유동성이 있지만, 대부분 유동성이 있지만 좀 딱딱한, 잘 안 녹는 고체에 가까운 성분을 가진 스핑고리피드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인재질의 바다 중에서 좀 딱딱한 지들끼리 모여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리피드 래프트라고 한다 했죠. 지질 뗏목, 그죠? 리피드 래프트. 이런 것들이 가로막지만 않으면 이런 것들이 대개 이 인지질의 바다에서 세포막 단백질들이 섞이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아니면 여기 사이에다가 단백질을 박아놔서 이 단백질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누가?
리피드 라프트들이 우리나라 말로 지질 뗏목죠. 그래서 싱어와 니콜슨 1972년 불과 50년 전이에요, 그죠? 유동 모자이크 모델을 제안했죠.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다. 자, 그래서 멤브레인 구조가 연도에 따라서 1880년도부터 2000년까지 어떻게 되어 왔나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 예전에는 그냥 아주 예전이죠. 이건 발견한 사람들 이름이면 뭐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리피드가 멤브레인이 그냥 기름으로 기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좀 뭐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1900년도 뭐 1905년 정도 되려나 이때는 랑모라는 사람이 리피드 모노레이어 인지질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질 한 겹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이쪽은 소수성이니까 소수성 쪽에 물 분자들이 굉장히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하겠죠, 그죠? 불안정하다기보다는 페이버러블하지 않 불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인지질이 있다면 인지질 이중막이겠다. 왜? 이쪽도 물하고 칠한 쪽이고 이쪽도 물하고 칠한 쪽이니까. 이거 1940년대 정도에 와서 뎁슨 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리피드 바이레이어인데 여기 단백질이 이렇게 고르게 쉬트처럼 쫙 계란 한 판 놓인 것처럼 단백질들이 쭉 양쪽에 깔려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틀린 생각이죠. 그리고 1960년대 로버슨이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보고 모든 세포들이 다 똑같은 유닛 멤브레인이라는 게 이 세포도 저 세포도 다 똑같이 이렇게 두 겹의 진한 줄이 보이더라.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이게 진한 줄이 바로 인지질 이중막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1970년대에 와서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싱어 앤 니콜슨, 아까 앞에 그림에 있던 이 두 분이 조나탄 싱어와 가르트 니콜슨이라는 두 분이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 이렇게 고르게 계란 한 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군데군데 박혀 있다는 걸 맞는 모델을 이때 주창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가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알리게 된 거죠. 뎁슨 다니엘리 모델, 요 모델의 쇼트커밍, 틀린 점은 뭐가 있을까? Before 뎁슨 and 다니엘리 모델,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 오직 멤브레인은 리피드 바이레이어, 리피드로만 이루어졌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인지질 이중막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믿기에는 여러 가지 인지질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세포막, 셀 멤브레인의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 뭐 서피스 텐션, 뭐 표면 장력이라든가, 그리고 솔루트 퍼메빌리티. 안으로 인지질 이중막만 있으면 절대 못 들어올 것 같은 놈들이 들어온다. 지금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세포막에 이렇게 이 세포막이라면 인지질 이중막이라면 이렇게 파이프 모양의 단백질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온 같은 것들이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surface tension, 표면 장력, 리피드 필름, 리피드 한 겹이면 리피드만 있으면은 표면 장력이 굉장히 강할 텐데 여기 실제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면 장력이 많이 리피드들끼리의 그 서로 간에 서로 끌리는 힘 그런 걸 많이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박혀 있으면은 그걸 좀 디스럽트 약간 깨겠죠, 그죠? 그래서 표면 장력이 좀 깨진다, 그죠? 그리고 또 리키즈 오브 포테슘 아이온, 포테슘하고 소듐 아이온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 포테슘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통과하는데 measured in days, 며칠이 걸려야지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실제 세포막의 경우에는 an hour or so, 그죠? 1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건 뭐 세포에 따라 달라요. 신경세포 같은 건 수 미리세컨드, 1000분의 몇 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에리트로사이트 멤브레인, 에리트로사이트가 뭐예요? 우리 적혈구죠, 적혈구. 초기의 실험들은 적혈구가 아주 많이 수행이 됐어요. 파란 걸로 그리니까 안적혈구 같아 다시 빨간 걸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적혈구로 많이 실험을 한 이유는 요즘은 세포 배양이 가능해져가지고 우리가 동물 세포도 얼마든지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양된 세포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는 세포 배양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피 쭉 뽑아가지고 나오는 실험 줘서 너 피 좀 뽑자. 그래서 적혈구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험하고 아무래도 그랬겠죠.
Robertson, all membranes share a common underlying structure. 모든 멤브레인은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 Electron microscopy, 전자현미경이 50년대 개발됨에 따라서 전자현미경으로 생체 구조를 볼 때는 생체 구조 위에다가 얇게 아주 얇게 헤비 메탈은 와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고 헤비 메탈 중금속으로 코팅을 하는 거죠. 코팅. 그래가지고 전자 밀도를 크게 만들어서 여기 전자가 뚫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그걸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전자 현미경의 원리는 뭐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가 있고 뭐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커멓게 보이는 것은 이제 밀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죠. 여기 세포 하나, 세포 둘. 여기 보면은 각각 두 겹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멤브레인 이중막 중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이 가운데는 좀 비어 있죠. 가운데는 하얗게 보이고 이 진한 쪽은 여기 인지질이 있는 쪽이더라. 그래서 모든 셀들은 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레일로드 어피어런스, 레일로드 트랙 같은 기찻길처럼 같은 모양을 보이더라. 이중막이더라. 그래서 뎁슨 데니엘리 모델이 틀렸다는 걸 계속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 Based on electron microscopy,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면은 이 구조의 두께, 셀 멤브레인의 두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 현미경을 관찰하였더니 대부분의 세포막은 about 6 to 8 나노미터 thick, 약 6에서 8 나노미터더라. 그리고 lipid bilayer는 accounted for about 4에서 5 나노미터더라. 4에서 5 나노미터. 그래서 만약에 멤브레인이 사실 여기 인지질의 이중막이 여기 요것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에서 5 나노미터인데 실제로 관찰했더니 여기에서 요 거리가 여기가 6에서 8 나노미터더라. 그래서 실제로 뎁슨 다니엘리 모델이 뭐냐면 요거죠. 위에 계란 한 판 모델 계란 한 판 모델. 요걸로 설명하자면은 남은 6에서 8, 그러니까 넉넉하게 봐서 8나노미터라고 치면 이게 5나노미터일 경우에 이것도 넉넉하게 4나노미터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일까? 여기는 2나노미터, 여기는 2나노미터. 뭐 여기 단백질이 이렇게 쫙 붙어 있다면은 단백질이 쫙 붙어 있다는데 여기가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 요 공간의 길이가 오직 1에서 2나노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띵한 베타 슈트를 가진 납작한 빈대떡형 피자형 단백질밖에 여기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이 이렇게 한 판 쫙 깔려 있기는 뎁슨 다니엘리 모델처럼 이렇게 깔려 있기는 힘들다는 게 이 결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한 뎁슨 다니엘리 모델은 뭐예요? 이 위에 멤브레인 위에 단백질이 이렇게 쫙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그러한 가설이었는데, 그러한 모델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마 멤브레인, 휴먼 에리트로사이트, RBC,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 맘말리안 리버 셀, 포유동물의 간세포, 아메바, 마이엘린 쉐터브 너브 액선, 우리 미엘린 수초라고 있죠. 우리 신경세포의 여기 기름막 그리고 누클리어 엠빌럽, 핵막,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소포체, 골지체, 클로로플라스트, 틸라코이드, 엽록체 안에 있는 틸라코이드 막, 마이토콘드리얼 아우터 멤브레인, 바깥쪽 막, 마이토콘드리얼 이너 멤브레인, 마이토콘드리아 내부 막, 그램 파지티브 박테리아, 그램 양성 박테리아를 봤더니 각각 서로 다른 소스에서 막을 분리해서 단백질과 지질의 비율을 보았더니 당도 있겠죠? 비율이 제각각 천차만별이더라. 특히 단백질과 리피드의 비율을 봤더니 비율이 천차만별이더라. 얘는 어때요? 단백질이 훨씬 많죠?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 보면은 지질보다 단백질이 3.54배나 많죠? 어떤 경우에 0.23배. 이건 뭐예요? 여긴 주로 이 신경세포의 마이엘린 수초, 여기는 주로 인슐레이션, 전기가 밖으로 이온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많이 존재하지 않고 거의 지질만 존재하죠. 그렇죠? 이렇게
어떠한 생체막을 갖다 샘플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질과 단백질의 비율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뎁슨 다니엘 모델이 틀리다. 왜? 뎁슨 다니엘 모델은 지질과 단백질의 비율이 어떤 멤브레인이든 간에 일정하겠죠. 왜? 모든 전체 표면에 빼곡하게 단백질이 위에 쌓여 있어야 되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by the use of phospholipase, phospholipase 뒤에 ase 발음으로는 이게 태블릿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난대요. 자꾸 삐죽삐죽 ase 뭐 뒤에다가 ase를 붙이면 뭐뭐를 분해하는 효소 그러면 대충 맞죠? 라이페이즈 리피드를 분해하는 효소, 누클레이즈 핵산을 분해하는 효소. 자, 포스폴라이페이즈 인지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다가 인지질 이중막에 처리하였더니 up to 75% membranes can be degraded by phospholipase. 전체 멤브레인 면적의 75% 정도가 포스폴라이페이즈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 자, 이 모델이 맞는 모델이 이 모델을 생각해 보면 여기 포스폴라이페이즈라는 효소를 갖다 딱 처리했더니 남의 자르는 멤브레인 효소니까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그릴래요. 이게 다 인지질들이 다 잘라주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이 있는 부분은 얘가 못 자르니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75% 정도만 자를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지질은 head groups are exposed at the membrane surface rather than being covered by layer of protein. 그래서 인지질 이중막의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단백질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더라. 75% 정도의 세포막의 부분은 인지질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더라. 그래서 아까 계란 한 판 모델처럼 단백질들이 인지질을 위에 쭉 깔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싱어 니콜슨 모델, 멤브레인은 consists of mosaic of protein 그리고 fluid lipid bilayer. 빙산, 바다에 떠 있는 빙산처럼 바다가 인지질이라면 인지질의 바다에 빙산인 단백질이 둥둥 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둥둥 떠 있다는 거죠. 멤브레인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peripheral protein, hydrophilic, located on the surface of the membrane. 그렇겠죠? peripheral protein은 여기 멤브레인 인지질 이중막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죠. 이 안만 하이드로포빅하고 여기 친수성. 물 바깥쪽도 다 다시 물을 그려야 되니까 색깔을 바꿔서 물 이쪽도 물. 그러니까 여기 표면은 어떨까? 다 하이드로필릭하겠죠. 물하고 친한 부분이니까 그죠?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페럴 프로테인 셀 멤브레인 주변에 붙어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은 표면이 거의 다 하이드로필릭, 친수성이다. 반면에 인티그럴 멤브레인 프로테인 이렇게 딱 박혀있는 놈들은 인베릿 박혀있다는 거죠.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박혀있는 그런 프로테인은 held in place by the 어떻게 박혀있을 수 있을까? 여기 요 부분이 중간 부분이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소수성이니까 멤브레인의 안쪽은 소수성이니까 거기 딱 잘 안착이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쪽은 어떨까? 이쪽은 하이드로필릭하겠죠. 친수성, 물과 주변의 물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러한 단백질은 인티그럴 멤브레인 프로틴은 딱 구조를 보면은 어디는 하이드로포빅하고 어디는 하이드로필릭한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의 제3의 장르, 리피드 앵커드 프로테인. 자, 여러분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만원 전철을 탈 기회가 별로 없지만 좀 출근 시간에 일부러 피해서 전철을 타고 다니죠. 저도 정말 9호선 지옥철을 예전에 한번 탔었는데 이게 뭐예요? 전철 위에 있는 손잡이. 그렇죠? 손잡이를 딱 잡고 워낙 사람이 많아서 뻑뻑하게 마치 면봉 통 속의 면봉, 이쑤시개 통 속의 이쑤시개처럼 빽빽하게 있어서 손을 딱 놔도 발을 띄워도 공중에 떠 있더라고 이렇게.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리피드 앵커드 프로테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리피드 앵커드 프로테인. 자, 그림이 있겠죠? 그림이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긴 여기 lipid anchored membrane protein. 여기 확대해서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쪼글쪼글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백질인데 단백질에 공유결합으로 리피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공유결합으로 리피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리피드가 마치 이 전철 안에 손잡이를 붙들고 공중부양하고 있는 저처럼 이 리피드를 갖다 여기 딱 인지질이 중간에 꽂고, 여기 하이드로포빅하고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서로 여기서 잘 행복하게 잘 있겠죠. 얘를 꼽고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피드에 앵커되어서 매달려서 붙어 있는 단백질이다. 하이드로필릭, 얘는 대부분의 자기의 몸을 갖다가 물에 노출시키고 있으니까 하이드로필릭하겠죠. 친수성인 단백질이다. reside, 근데 멤브레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어떻게? 자기에게 covalently,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리피드에 의해서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리피드 앵커드 프로틴이라고 한다. 페리퍼럴, 우리 락 그룹 제인스 어딕션이라는 그룹의 보컬리스트죠. 얘가 대학교 때 생물학을 배웠는데 세포 생물학을 배웠는데 거기서 페리퍼럴 프로테인 뭔지 알죠? 여기 A예요. A, 페리퍼럴 프로테인. 주변에 있는 단백질, 그죠? 멤브레인 주변에 있는 단백질. 페리페럴이라는 단어가 하도 신기해서, 뭐 저렇게 멋진 단어가 다 있어? 멋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의 스테이지 예명으로 페리페럴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밴드 동영상을 옛날에 보여줬었는데 일부러 안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한 어떤 membrane protein can contain transmembrane segment, 멤브레인을 관통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자, 박테리오 라답신 같은 경우에 박테리아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 폴리페프타이드 체인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관통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관통하는, 그렇죠? 여기는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많다. 자,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리피드들은 플루이드 파트라고 그랬죠.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에서 유동성을 담당하는 것은 리피드, 지질, 그리고 그 위에 둥둥 떠다니는 딱딱한 것들은 단백질. 자, 멤브레인 리피드들은 어떤 것이 있나 볼게요. 예전에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포스포리피드, 인지질, 포스포리피드 안에 어떤 게 들어가요? 글리세라이드 배웠었죠? 글리세롤을 백본으로 한, 자, 글리세롤 구조 꼭 알아두라 그랬죠? 나중에 평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글리세롤. 자, 올이니까 알코올이죠. OH가 3개 있는 글리세롤. 글리세롤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는 포스포글리세라이드와 스핑고신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는 스핑고리피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우리가 인지질, 스핑고리피드도 인이 있고 포스포글리세롤이 아니라 포스포글리세라이즈, 그렇죠? 포스포글리세라이즈와 스핑고리피드가 인지질이고, 당지질은 인지질 중에서도 대개 스핑고리피드에 추가로 당이 이렇게 몇 개도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스테롤 알죠? 육각형 3개, 오각형 하나의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 스테롤. 이런 것들이 주로 멤브레인에 많이 존재하는 리피드들이에요. 자, 인지질의 2개의 꼬리를 이루는 지방산은 이중결합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지난 챕터에서 배웠었죠. 자, 포화지방산은 스테아리겠지. 이름이 올 필요 없는데 탄소 18개 막 한번 세워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18 맞네. 너무 대충 그리지 않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요즘 예전에 그렸던 책들 보니까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어. 어떻게 이런 개발세발 그린 책이 3서까지 나가고 세종 도서까지 선정되었는지 참 죄송하죠. 좀 잘 그릴 걸. 좀 너무 이때는 나름대로 개성적인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같이 협업하는
디자이너가 이거 제발 좀 이거 손글씨 좀 빼고 타이핑한 글씨로 바꿉시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괜히 똥꼬집을 부려가지고 손글씨 이거 그냥 책에 있으면 그래도 볼만한데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너무 개발세발이라서 미안해요. 그리고 또 리뷰어들 보니까 이 책 다 좋은데 손글씨 때는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4쇄에서 지금 3쇄까지 찍고 4쇄 버전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버전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정본을 만들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과감하게 폰트도 이제 만화 글씨와 비슷한 유료 폰트 1년에 88,000원이나 주고 서브스크립션 해야 돼요. 요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구독제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구독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저 유튜브 프리미엄 하는데도 돈 얼마 들고 다들 뭐 넷플릭스 보시죠. 넷플릭스만 가지고 모자르니까 왓챠 플레이도 보죠. 또 또 저 음악 좋아해서 뭐 스포티파이 우리나라에 정식 론칭한 건 아니지만 또 우회해서 미국에 있을 때 가입해서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아도브 포토샵 그런 것들도 이제 CC 시리즈를 써야 돼요. 저 캠퍼스 라이센스 어그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CS6나 CS5는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쳐보니까 만원 뭐 그래서 뭐 그런 게 한 달에 한 10만원. 그리고 핸드폰 요금 항상 또 최신 폰으로 가지려면 그것도 한 10만원.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죠? 그 얘기를 좀 왜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에 88,000원짜리 유료 폰트를 사서 이 책을 이 폰트들을 다 타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림도 너무 못 그린 것들 다 새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업데이트해서 이제 책이 좀 오래됐으니까 슬라이드에만 넣는 것들을 다 추가해서 더 좋은 책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지금은 비록 9버전을 사지만 뭐 내년쯤에 버전을 가져오면은 제가 예쁜 학생들은 새 버전으로 바꿔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출판사에 책이 많이 나가야지 돈이 있어서 책을 요즘 진짜 출판업계가 완전히 지금 폭망이에요, 폭망. 특히 우리 학교 교재들, 학교 9대 서점들이 안 와가지고 책을 못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온라인 서점에서 사시는 것도 좋은데 학교 9대 서점 가끔 이제 친구들 보러 학교 한번 오세요. 가서 책도 좀 사주시고 상생해야죠, 그죠? 우리 코로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 자, 어쨌든 인지질 두 개의 꼬리를 이루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자, 이중결합 중에서 시스 이중결합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인지질의 이중결합은 시스 결합이죠. 시스 이런 형태의 시스 이러면 이렇게 시스 결합이 있는 데서 인지질 지질 패티 애시드 아실 체인이 한번 꺾이게 돼요. 반면에 트랜스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쭉 뻗은 형태를 보여준다. 이중결합이 없거나 트랜스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렇게 쭉 뻗은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랑 막의 유동성과 이 패티 애시드 지방산의 포화 정도가 많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한번 지질 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여기 왼쪽 다리, 여기 오른쪽 다리. 즉 왼쪽 지방산은 이중결합을 시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 오른쪽 다리는 포화 지방산.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포스포글리세라이드를 만드는 인지질 두 개 중에 하나는 포화 지방산, 하나는 불포화 지방산인 경우가 많아요. 기름, fat, 오일에 주로 존재하는 것은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글라이세롤 OH에 글라이세롤 그릴 줄 안 되는 거 자랑으로 자꾸 그려야지. CH2OH 여기에 물이 빠지면서 에스테롤 결합으로 패티애시드가 쭉 연결됐는데 세 개가 연결돼 가지고 패티애시드를 우리가 아실 그룹이라고 하죠. 패티애시드 세 개가 연결돼 가지고 우리 트리아실, 트리는 3, 아실 글라이세롤. 이게 우리가 지방이죠, 지방. 바로 팻이에요. 이것들이 삼겹살의 돼지기름, 기름장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래요. 기름소금의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쩍 벌리고 널널하게 있어서 분자와 분자 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거죠. 그러면 액체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고체가 되고, 물론 여기다가 삼겹살 여기다가 알루미늄 포일 불판을 깔고 여기다가
브루스타는 이 특정 브랜드 이름인데 우리 포터블 부탄가스 그릴에다 불을 딱 켜면은 열이 올라오면서 삼겹살의 돼지 기름이 녹게 되죠. 그건 뭐예요? thermal ziggling. 이 분자들이 열을 가해서 분자들이 막 떨면서 분자 사이에 거리가 넓어지면서 이 삼겹살의 돼지 기름이 녹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같은 온도에서 포화지방산이 많은 팻들은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니까 고체, 부포화지방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성 기름은 액체로 존재한다. 인지질도 마찬가지다. 팻뿐만 아니라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뿐만 아니라 인지질도 역시 마찬가지다.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포막에서 밀착하지 못해서 세포막에 유동성을 주고 포화지방산만 많이 가지고 있는 인지질은 밀착 정렬해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세포막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세포막이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안 돼요. 세포막의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의 세포막 내 함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물론 너무 불포화 지방산만 많으면 너무 또 세포막이 널널하게 흘러내릴 테니까 이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황금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트랜스 지방, 여기 트랜스 더블 본드가 여기 있죠. 트랜스 더블 본드.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성 기름의 지방산을 인공적으로 수소화, 하이드로제네이션, 수소를 억지로 끼워넣는 거죠. 포화지방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난다.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트랜스 이중 결합을 가진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구조가 유사하여 많이 섭취할 경우 세포막의 유동성을 낮추어 혈관 질환 등을 유도할 수 있다. 100% 그런다는 건 아니죠. 자, 식물성 마가린. 저번에 얘기했었죠. 버터가 워낙 비싸니까 주변에 흔한 그 옥수수 기름 그런 거 가지고 좀 빵에 발라 먹는 버터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먹지만 외국 특히 미국에는 특히 비건들도 많고 그래서 동물성 기름도 안 먹을 거야. 나는 우유도 안 먹을 거야. 우유에서 만든 버터도 안 먹을 거야. 그래서 빵에도 버터 안 발라 먹고 식물성 기름 마가린 발라 먹을 거야. 그래서 뭐 대표적인 브랜드들 많죠.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이게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뭐 그런 브랜드 있죠. 또 결국 마가린이죠. 마가린 어떻게 만들까? 콩기름을 발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옥수수 기름을 발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불포화지방산 여기 있죠. 상온에서 액체 시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스 그죠? 시스 방향이 같은 거죠. 시스 여기 HH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파워포인트의 버그로 자꾸 안 그린 라인이 자꾸 그려지는데, 자, 다른 탄소들은 다 수소를 2개씩 갖고 있는데 얘네들 하나씩밖에 안 가지고 있죠. 왜?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결합을 깨면서 여기다가 수소를 꾸겨 넣으면은 이게 바로 포화지방산이 되는데, 상온에서 고체가 되는데 마가린 만드는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100%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약간 부작용으로, 사이드 이펙트로 이게 트랜스 본드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트랜스 이중결합이 생겨버리는 거죠. 트랜스 이중결합이 생겨버리면 이게 겉보기에는 포화지방산과 똑같이 중간이 꺾이지 않은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트랜스 불포화지방산의 또 하나의 문제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낮추는 일도 있겠지만 트랜스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 팻은 자연계에 잘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이게 총의 세포 내에 축적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마가린은 보시면 대부분 트랜스 지방 0%가 많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된다. 특히 왕십리 지역에 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예전에 모르겠어요, 3,000원짜리 알밥, 거기 보면은 바로 알밥 그릇에 밥을 넣고 날치알을 넣고 거기다가 마가린을 넣고 고소하게 볶아주는데, 그게 버터가 아니라 되게 마가린이죠. 버터를 넣으면 3,000원에 못 팔죠. 요즘 많이 올랐을 텐데 그것도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마가린도 좋게 나오니까 너무 쫄지 말고 마가린 많이 드세요. 이전처럼 트랜스팻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마가린에 밥 많이 비벼 먹었죠. 따뜻한 밥에다가 버터는 차마 비싸서 못 먹고 마가린을 딱 한 숟갈 퍼서 오뚜기 마가린 넣어서 간장이랑 같이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죠. 그죠?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는 뭘까? 이거 세포막의 구성 성분들을 분리하는 그런 실험 방법이에요. Thin Layer Chromatography, Thin Layer.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를 그냥 허공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뒤에다가 지지 기반이 있어요. 되게 유리나 뭐냐 저거 유리 말고 저건 뭐지? 투명한 거. 그래서 그런 투명한 플라스틱 뭐 그런 거에다가 요 위에다가 얇은 방막으로 실리실릭 애시드 혹은 뭐 셀룰로즈 그런 것들을 여기다 얇게 발라요. 그런데 리피드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필릭한 실리실릭 애시드를 갖다 하얗게 여기다 쫙 얇은 막을 입혀요. 유리판 위에다가 얇은 막을 입히는 거죠. 이렇게 얇은 막에 실리실릭 애시드. 얘를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요 지금 이렇게 삐뚤어져서 45도 고개를 돌리고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고개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가 솔벤트를 딱 넣고 솔벤트는 근데 물이 아니고 여기는 클로로폼하고 메탄올 적당한 비율로 리피드들을 잘 녹일 수 있는 하이드로포빅한 솔벤트 용매를 딱 넣어요. 그럼 용매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유기용매도 올라가요. 여기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실리실릭 애시드. 스테이셔너리란 게 뭐야? 스테이셔너리 E를 쓰면은 우리 문방구라는 뜻이고 스테이셔너리 A를 쓰면은 가만히 정지해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제가 좋아하는 영국 밴드 카메라 앤디 레이티머라는 기타리스트가 리드가 된 밴드죠.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스테이셔너리 카메라 앨범 스테이셔너리 트래블러라는 앨범이죠. 자, 트래블러는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스테이셔너리 다니지 못하고 한 군데 머물러 있는 트래블러. 지금 정말 날씨도 좋고 유럽 여행 같은 거 가면 딱 좋을 텐데 그죠? 이태리 가서 피렌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행을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행자를 보면서 참 역설적인 타이틀이죠. 스테이셔너리란 단어를 제가 이 앨범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산 것 같은데 그때 딱 스테이셔너리란 단어를 워낙 좋아하는 앨범이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있죠. 자,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고정돼 있다는 고정. 자,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기 위해서는 고정상하고 움직이는 상 두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애들은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움직이는 건 모바일 페이즈. 요 얇은 막으로 코팅되어 있는 물질 실리실릭 애시드, 하이드로필릭한 애들은 고정되어서 가만히 있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실리실릭 애시드의 요 틈을 비집고 밑에 있는 용매가 위로 졸졸졸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위로 졸졸졸 올라오는데 멤브레인에 있는 물질을 클로로폼에 잘 녹여서 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뭔지 알고 싶다. 인지질이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 그럼 세포를 터뜨려 가지고 적당히 원심 분리를 돌리면 세포막 성분 밑에 깔아앉아요. 그래서 위에 곡물은 따라 버리고 이 멤브레인만 모아서 셀 멤브레인이니까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당한 유기용매를 녹여요. 녹인 다음에 농축을 시켜가지고 요 TLC 크로마토그래피 판 위에다가 한 방울 찍고 드라이어로 말리고 한 방울 찍고 또 말리고. 왜? 이걸 말려서 아예 점을 작게 찍어야지 이게 해상도가 좋아지니까. 말리기도 전에 또 찍어서 점이 점점 커지면 이게 모양이 안 이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샘플을 가능한 농축해서 여기다가 올린 후에 얘를 이제 분리를 해야겠죠. 얘는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요 하이드로필릭한 요 스테이셔너리 페이즈에서는 멀어지고 싶겠죠. 떨어지고 싶겠죠. 그래서 얘는 분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솔벤트를 용매를 딱 여기 놓고 용매가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위로 올라가는 애는 뭐냐? 이 솔벤트하고 잘 친해서 가장 하이드로포빅해서 솔벤트에 녹아서 제일 끝까지 올라간 놈이고 이게 딱 1등, 2등, 3등, 4등이 딱 정해지는데 이게 어떠한 순서로 정해질까요? 가장 하이드로포빅한 놈은 가장 꼭대기로 가고 소수성이 가장 큰 놈은 가장 꼭대기로 가고 물론 다 소수성도 있고 친수성도 있지만 소수성이 좀 약한 놈은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좀 약한 놈은 밑에 남는다.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에서 파스파티딜 세린, 파스파티딜 콜린, 파스파티딜
에탄올라민 다 인지질이에요. 포스포리피드 인지질인데 파스파티딜 컬린, 파스파티딜 에탄올라민, 파스파티딜 세린 중에서 요 순서대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파스파티딜 세린이 가장 하이드로필릭하고 파스파티딜 에탄올라민이 파스파티딜 콜린이나 파스파티딜 세린보다는 하이드로포빅하다. 가장 하이드로포빅한 건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 알죠? 이 구조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깜찍하게 한 군데 여기 OH가 하나 딱 붙어 있죠. OH 붙인 위치도 틀렸을까봐 또 급검색했네, 그죠? 지금 온라인 강의의 문제가 이게 녹화를 하니까 뭐 실시간 해도 좋겠지만 실시간으로 할까요? 실시간 하는 게 좋으시면 여러분들 블랙보드에 답글 달아주세요. 이게 오류가 있으면 다시 또 녹화해야 되고 고치고 그래야 되니까. 자, 콜레스테롤 이렇게 생겼죠? 탄소 여기 대부분 하이드로포빅한데 깜찍하게 여기 OH 여기만 하이드로필릭한 거죠. 그래서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성분 질 중에서 가장 하이드로포빅한 건 뭐다? 콜레스테롤이다. 왜 가장 하이드로포빅한지 어떻게 알았냐? 가장 끝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파티션 코에피션트 어디에 더 잘 파티션 어디에 더 잘 존재하느냐? 하이드로필릭한 요 모바일 페이즈 요 유리판 위에 코팅된 실리실릭 애시드라는 요 물질과 친화도가 더 큰 놈은 잘 안 올라가고 잘 기름에 안 씻겨 올라가고 기름이 아니라 요 솔벤트 하이드로포빅한 기름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죠. 클로로폼하고 메탄올하고 섞은 거니까. 그래서 이 하이드로포빅한 솔벤트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더 위로 올라가고 나는 기름하고 이 하이드로포빅한 솔벤트하고 별로 안 친해. 나는 하이드로필릭한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안 움직이는 페이즈인 실리실릭 애시드하고 더 같이 있을 거야. 그런 놈들은 밑에 있고 그런 형태인 거죠. 자, 이거 TLC 올리는 동영상인데요. 또 제가 틀면 안 되겠죠. 유튜브에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51분 52초 시간 가고 있는데 또 보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봤더니 이러한 신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TLC를 통해 가지고 각 멤브레인의 인지질 구성 성분을 보았더니 이건 red liver, 쥐 간, 감자, 이콜라이 대장균, 사람의 마이엘린 쉐트, 그죠? 이 신경 수초 여기 그리고 시금치의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그리고 역시 쥐 간의 마이토콘드리얼 멤브레인 이것도 안쪽 멤브레인 봤더니 자 스핑고마이엘린, 파스파티딜 에탄올라민 다 구성 성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멤브레인의 지질 구성 성분은 다 다르다는 것을 저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시간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